정청래 맞춤형 물음표가 붙었죠. 정청래는 정청래 의원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야당 강성당원 혁신안 이행, 비명 개딸당 만드나 16일 의총 전운. 네. 모레부터 지금 국회가 굉장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까 잼버리 관련한 현안 질의도 이어지는데 16일에 민주당 의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 뭐가 논의가 되는 것이냐?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혁신안을 이행하자라고 또 청원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청원이 어제자 13일까지 5만 명, 청원 이 동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혁신안을 이행해 주세요라는 이 당원들의 이 동의가 5만 2천 명이 지금 넘은 상황인 건데 5만 명이 넘으면 지도부가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응답을 해야 되는데 비명에서는 개딸당을 만드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의 얘기도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자, 혁신위 활동 총평 우리 이상민 의원님부터. 백해무익. 백해무익. 사자로 성으로 얘기한 또 하나는 백해무익. 개딸들의 그 뜻, 아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아하. 그걸 반영하려고 아하. 했다. 아하. 지향 가치는 개딸. 지향 가치는 개딸을 백해무익 개딸당을 개딸.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아하. 근데 그 민심이 허용치 않죠. 네, 혁신안 갖고 호칭명 비명 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혁신위가 내놓았던 혁신안 중에 대의원제 투표, 전당대회 투표 폐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전당대회 때 투표를 일반 당원, 여론조사, 대의원, 권리당원 이렇게 네 분야에서 물론 퍼센트는 좀 다릅니다만 투표를 했었는데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와 권리당원 두 파트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특히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40%가 들어갔지만 혁신안은 70%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일반 여론조사는 25에서 35로 5%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권리당원은 40에서 70% 올라갔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 개딸당이라는 지금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수진 의원님. 아마도 이상민 의원님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요지는 이게 아닌가 싶은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대변되는 당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국민들께 좀 응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네. 민주당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혁신을 찾을 수 없으면은 또 외부에서 또 의원들을 모셔서 네. 그 혁신의 그 의견들, 토론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혁신위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우리 기본 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여라도 혁신안 관련해서 이 안이 나에게 이로울 것인가 아니면 너에게 이로울 것인가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접근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그 현장에서 대의원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치러보고 노동자 위원장으로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조직에 실제로 대의원 제도나 이제 뭔가 그런 대의기관의 제도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사안이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럴 수 있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대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 네.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의원을 당원들이 이렇게 아래로부터 뽑아 올린다.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그 분명하게 좀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좀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당원들이 요청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의원 제도는 필요하나 또 대의원들이 좀 과도하게 권한 행사가 크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총선을 앞두고 특히나 국회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을 하자고 외부 인사를 모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내놓은 혁신안을 좀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걸 좀 전제로 해야지 이걸 갖고 뭔가 감나라 배나라 자꾸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아하겠느냐.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원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절반은 동의하면서도 절반은 좀 부적절하고 아쉽다고 느끼는 게 네. 그러려면은 혁신안 자체에서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윤리적 회복에 대한 안건을 좀 더 공격적이고 치밀하고 입체적으로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부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이 아닌가. 지금 현재 권리당원이 쇄신돼야 될 부분이 네.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만 지지하고 있다라는 지금 오해를 싸고 있거든요. 그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개딸이라고 아예 권리당원을 등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대의원제 축소로 하는 혁신안이 저는 상황상 맞지 않는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그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그거부터 잘못됐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수진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의총에서 좀 더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혁신인가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게 의총이 있고요. 28일 날 또 다시 한번 워크숍이라고 이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서 주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밭잔이 내분, 노찬이 눈치, 진퇴양난, 대의원제 축소. 이 얘기는 진퇴양난이란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주어가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안을 밭잔이 비명이 강력하게 들고 나서 내분이 날 것 같고 노찬이 눈치가 보이고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건데 사실 이 사안은 민주당 사안이죠. 하지만 사안에 있어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사실 지금 상황이 당심이냐 당 통합이냐 이게 약간 갈등 국면으로 약간 대립되는 지금 상황이긴 해요. 이재명 대표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혁신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그 혁신을 네.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움켜쥐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혁신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퇴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뭐 저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껏 여러 차례 뭐 혁신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비대위 구성이 되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혁신이 운영 사례를 보면 네. 2005년, 6년 사이에 이루어진 한나라당의 혁신이 가장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 당대표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을 살렸거든요. 네. 28석을 얻으면서. 그럼 실제로 한나라당 자체가 박근혜 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그때 당을 거의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를 구성하게 했고 그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았냐면 당신만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 안 된다. 민심도 넣자. 그래서 당신과 민심을 반반 5대5라는 그런 대통령 후보 선출안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한테 썩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만 가지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박근혜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였습니다. 하지만 당내 내려놨다. 일부 비주류들이 주장하는 그 혁신안, 당신 외에 민심도 넣자, 그것도 반반씩 넣자고 하는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거죠. 박근혜 네. 대표가 당시. 저는 박근혜 대표 그 용단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정당 민주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안은 축소 혹은 폐지하는 안은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친명과 네. 비명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혁신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조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혁신이라면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네, 지금 당장 당대표 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 저도 이제 우리 김병욱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특히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가 분명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이고 혹여라도 당 안에서 어떤 힘이라든지 뭐 어떤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뭔가 결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투명하게 네.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이후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내년 총선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것일 텐데 실제로 전당대회 대의원 제도는 지금 총선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표 그렇기 때문에 선출이랑 관계가 그렇죠. 되죠. 당대표 선출을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총을 통해서 또 혁신안 나온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얘기하신 부분들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혁신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혁신안이 결국 뭐 직접적으로 총선이 아니라 결국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이 관련한 안들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이 혁신위의 안건이 논란이 되는 대의원제 축소 이게 12월 비대위를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초겨울 주의보 저 하나 발령합니다. 내년 8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임기입니다. 근데 임기 8개월이 안 남으면 중앙위원회에서 뽑거나 비대위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럼 8개월 시점이 언제냐? 12월 28일입니다. 올해. 그래서 11월, 12월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사퇴하라고.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뽑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10월 이재명 사퇴설 나오니까 아니 그거보다 12월 사퇴설이 더 문제 있다. 전당대회 하면은 모르지만 네. 비대위로 가서 중앙위원회 선출하게 되면 정청래는 대표가 안 된다. 이런 걸 직접 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만약에 지금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권리당원 70%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 말대로 나를 위한 혁신안이다 이렇게 해석할 네. 수가 있죠. 네,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의 이 말을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는 정청래 의원을 위한 혁신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예, 혁신의 혁자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가죽 혁자입니다. 예, 살가치를 찢으면서까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게 혁신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 김은경의 혁신안 진짜 혁신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왜 대의원이 지금 문제냐? 권리당원 이게 뭐가 차이지? 이런 게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예, 권리당원은 이미 이재명 체제가 대선과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좌파로 상당한 70%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의원은 현역 의원 또 뭡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을 했던 진성 확실한 사람들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8호 봐서는 대의원을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상 당원을 의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좌파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제 폐지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진성 당원을 저렇게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을 하면은 글쎄요, 뭐 비대위를 해도 정청래가 또 대표를 해도 결국은 이재명의 아바타를 세우는 것이니까 이재명 체제의 유지를 위한 안간 고투다, 안간의 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원규 위원님. 글쎄요, 저는 근데 이제 좌파 세력이라는 표현에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저는 진보 세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네. 서로 간의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도 부사장님과 의견을 사실은 같이 하는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예전에 장성철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10월 사퇴설이 정말 현실화되는 건 아닐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한 걸 초겨울 주의보라고 얘기한 부분이 네. 12월 달에 하게 되면은 사실은 중앙위원회에서 바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10월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용단을 내리게 되면은 투표가 전당대회를 벌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승부수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내가 혁신안을 받아주세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네. 혁신안을 받기 안 받기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곤란할 테고 그러면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을 받고 사퇴를 하시게 되면 10월에 당대표 선거가 진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일각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좀 현실화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 대의원제 축소안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혁신안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10월에 실제로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병욱 의원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아니 앞서 두 분 말씀이 자꾸 홈소리는 것 같은데 우리 김동원 부소장님은 좌파 내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주기우 의원님 좌파라고 예.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왼쪽의 좌파가 아니라 자파라. 내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좌파. 그리고 단어를 쓰셨네요. 정말 민주당 내에서 돌아가는 일이라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께서 힘을 내셔서 당 대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정청래 의원 대표가 낫다? 뭐 결국은 막 네. 저희로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지 모를지 그걸 모르는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 거고 네. 그럼 이재명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인물로 가든지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가 지금 네. 시사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그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구속 혹은 수감이 되었을 경우에 네. 민주당 지도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만약 혁신위가 제안한 저 대의원 축소 혹은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그 새롭게 이 새로운 제도로 선출된 지도부가 다음 총선 공천을 할 텐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 저안 자체가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당권과 대권에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친명 비명이 저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재명 대표가 혁신안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 몇 %로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정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자꾸 가정을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실제로 보시는 지금 거죠? 검찰이 과도하게 야당 대표를 저격하고 수사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 국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후보로 띄웠고 그리고 이후에도 가장 유력한 또 이후 차기 후보로 보여지는 것인가.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렇게 대표 흔들기로 귀결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의 어떤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약간 그렇게 굳이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그런 사안 자체가 별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자체를 좀 거부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혁신위에서 내놓은 게 대의원제의 이 투표 폐지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도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다선은 용퇴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쇠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퇴를 했을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나 천정배 전 의원님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혁신위원들 내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제각기 생각하는 게 다 다른 상태입니다. 혹시 제 개인 사견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분들이 용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선 용퇴하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실명까지도 나왔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장관. 네, 저는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용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복경 혁신위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 올드보이들 대거 총선 앞으로 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혁신이 불출마 권고에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호남 경선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건데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주원규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분명 혁신위에서 심지어 박지원, 천정배 이 두 분은 실명까지 나왔거든요. 실명까지 나왔는데도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현재 기회의 땅으로 지금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저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께서는 네. 왜냐하면은 안타깝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리스크가 좀 많이 사실 커진 상태고 혁신위의 출범도 그 초선 의원 여러분들의 어떤 도덕적 무리로 인해서 촉발된 사항도 없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은 이제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명분만이 아니라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혁신위가 만약에 다선 용태론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상황에 좀 맞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혁신위가 출범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분들의 리스크에서부터 비롯된 파장이었기 때문에 다선 용태론은 그냥 내부에서 얘기하는 게 좋지 저것을 공론화시켰을 때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약진할 수 있는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고요. 네. 저는 다선 용태라는 걸 나이나 경력에 어떤 쌓였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내는 방식은 저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혁신위가 얘기를 한 게 지금 사실 초선으로 촉발된 사안이 분명히 있는데 다선을 용퇴하라고 하니까 그 말이 먹혀들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수진 의원님,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이 만료가 안 먹힌다는 건 그럼 혁신이가 내놓은 안은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간략하게. 뭐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그 선택에 대해서 누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올드보이든 초선이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네. 다만 어쨌든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리스크가 있었던 분들이셨고 실제로 용퇴를 하실지 출마를 하실지 본인들의 판단이실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또 새로운 그런 좀 기득권이 아닌 분들에 대한 바람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방향보다는 과연 민주당에 그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후보이신지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민주당의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도 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계속 뭐 정말 출마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할지 안 할지 좀 더 좀 지켜볼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